무한리필 고깃집에 간 공대생이 무한으로 뽕을 뽑겠다는 일념으로 한 접시 두 접시 세네 다섯 접시째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만족스레 배를 두드리며 미련 없이 고깃집에서 나왔는데요. 연구실에서 돌아와 부른 배를 두드린 공대생은 1시간 2시간 세네 다섯 시간째 연구를 하다 줄인 배를 부여잡고 아까 그 고기들 더 쑤셔 넣었어야 했는데 라고 자신의 작은 위장을 탓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내 허리춤에 고기들이 달랑거리고 있어서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마치 무한리필 고깃집에서와 같이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생성 즉시 소비를 하던 중에 아직 굽지 않은 고기처럼 남아있는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적시적소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ESS의 기본 구성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움직이는 E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소위 에너지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ESS는 크게 우리가 매일 충전하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전체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운영하는 전기의 정기적 특성을 변환시켜주는 Power Conversion System PCS 배터리와 PCS를 모니터링 제어하며 ESS를 운영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전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로 소프트웨어인 EMS는 통상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대규모 전력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많죠. 현재까지 ESS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속도가 빠르다. 즉 전력을 빠르게 저장하고 또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다는 점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극 사용되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에게는 치명적인 단점, 불이 나면 끄기가 굉장히 어렵고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ESS의 경우 수천 수만 개의 배터리 셀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랙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서 발열이 있더라도 소화 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하려 해도 이 랙 구조 때문에 가스나 에어로졸이 화재가 발생한 셀에 침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랙 구조로 순식간에 뜨거움이 전이되어 열폭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죠. 열폭주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00도씨의 고온의 화염과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만으로는 순식간에 기화되어 수증기 폭발로 이어지는 데다 워낙 고온이고 열원을 없애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어지간한 소화 설비와 소방대의 힘으로도 쉽사리 소화가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으로만 여겨졌던 이 완방 성질이 오히려 전지의 수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다 보니 ESS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체 배터리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활성 물질들이 셀 외부 탱크에 서로 떨어진 채 저장되어 다양한 물질을 활성 물질로 활용할 수 있고 리튬이온 전지 대비 발화 위험이 적고 수명이 길면서도 외부에 저장된 물질의 크기만큼 배터리 용량이 결정되는 유동성 있는 플로우 전지, 리튬이온에 비해 400배 이상 많지만 가격은 80분의 1 수준이라는 나트륨을 음극으로 이용한 나트륨이온 전지, 전해질로 물을 사용하여 리튬이온 전지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원가를 가지지만 내부에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 가능성이 있는 2차 전지인 수개의 2차 전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리튬이온 전지의 위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는 배터리에 대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응해야 하는 물론 27년이 되면 그 비율을 70%까지 늘어나도록 하였는데요. 간단히 말해 중국산 리튬과 리튬이온 전지는 NO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ESS 배터리로 활용하는 방법 또한 고안되고 있는데요. 이를 적극 신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21년부터 보급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 소유주가 지자체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핸드폰을 바꿀 때 기존 핸드폰을 반납하면 핸드폰의 연식화 상태에 따라 보상을 해주듯 기존 전기차 소유주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잘 관리하면 짭짤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굳이 안정성과 장기 운영이 중요한 ESS에 폐배터리를 사용할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도 전기차는 계속 더 많이 보급될 테고 전기차 배터리가 닳고 닳아 폐배터리가 되더라도 그냥 폐기물로 분해 소각해버리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중금속,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과 소각에 의한 유독가스 방출이 곤란함은 당연하고 제한된 매장량을 가지는 핵심 광물이 아까운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폐배터리라 하더라도 여전히 초기 용량의 최대 70%까지는 용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깝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70kWh 전기차 배터리가 갑재된 배터리는 최대 용량이 56kWh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폐배터리가 되는데요. 사람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전력량이 3kWh라고 하니 여러모로 재사용하는 것이 이득이겠습니다. ESS는 전력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상호 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발전소들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면 그 즉시 송전을 통해 소비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버려지기 때문이죠. 즉 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저장이 어려워 즉시 전력망을 통해 소비자로 송전되어 사용되는 것인데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부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은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피크 시간에 대비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쉽게 말하면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를 먹는 양보다 많은 고기를 굽게 되면 마치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 돌듯이 잉여 고기가 남죠. 뱃속이 꽉 찼다면 잉여 고기들은 그대로 버려졌겠으나 ESS에 전력을 저장하듯 도시락통에 담아놓는다면 오늘도 밤샘 하는 연구실의 공대생이 새벽 내 굶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도시락통과 같이 ESS도 전력 수요가 적을 때는 잉여 전력을 ESS 배터리에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저장된 전력을 방전시키어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사람이 붐비지 않는 조조 할인 영화를 보러 가는 것 같이 ESS도 전기 가격이 저렴하고 잉여 전력이 많은 심야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한다면 경제적이죠. 여기에 하나 더 새로운 이점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 주파수는 60Hz로 정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정 헤르츠를 넘어서면 주파수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빙워크가 갑자기 빨라지면 사고가 나듯 전력 개통의 경우 많은 발전기, 송배전 수용기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60Hz라는 주파수를 맞추어 전력 개통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각 부문에서 세밀한 모니터링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력 개통의 주파수는 예컨대 발전기 단에서는 주파수와 직접 연관이 되는 터빈의 회전수 등을 조절하여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주로 조정되어 왔는데요. ESS를 도입하게 된다면 전력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경우 ESS를 방전시켜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전력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SS를 충전하여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ESS의 용도를 생각해보면 전력 개통의 운영을 보다 자유롭게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ESS의 주 활용처로 기대되는 부문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운영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생각해볼 때 해가 쨍쨍한 정오에는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겠지만 한밤중에는 전력 생산량이 0에 수렴할 것입니다. 실제로 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바람이 풍부한 제주도 지역은 오히려 풍력 발전으로 과도하게 전력이 생산되는 바람에 15년부터 22년까지 총 318회에 걸쳐 풍력 발전 출력 제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정 재생에너지들은 그 자연스러운 특성상 전력 발생량이 일정치 않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워 ESS를 통해 그러한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또 하나 주목을 받은 것이 ESS에 자유도를 준 바로 움직이는 ESS인데요. 마치 간절히 바라면 나타나는 토토로 버스 같이 ESS의 기동성을 추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세상에 전혀 없던 움직이는 ESS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 선박 차량 전기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ESS를 서비스하겠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선박 차량에 ESS를 탑재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V2G, Vehicle to Grid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미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전기차 자체를 ESS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V2G로서의 ESS는 그 자체로 기동성을 가진 전기차를 이용하여 이동성을 확보하고 그 자체로 배터리인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각계각소에 전기를 전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시에서는 주차장에 널리 펼쳐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전기차를 충전시키고 밤에는 충전된 전력을 건물로 전달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위트레흐트시 전체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기차 1만 대, 현재 위트레흐트시의 전체 자동차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충분한 양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전기줄 대신 검은 태양광 패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SK렌터카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제주도에서 V2G에 대한 실증 사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SK렌터카에 따르면 V2G 충전기 10대와 전기차 10대를 사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34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V2G 인프라가 더 많이 깔리게 되면 제주도에 많은 것이 돌여자 바람 그리고 전기차가 되는 날이 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선발대를 열고 있는 ESS의 기본 구성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ESS의 용도, 그리고 향후 전기차가 더 보급될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서 움직이는 ESS에 대해 구두로 찹찹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ESS가 전기나 전기화학 에너지를 운영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열 에너지를 운영하는 ESS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기계식 ESS도 있는 점 말씀드린과 동시에 이렇게 ESS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언젠가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스스로 충전하고 급기야는 스스로 주차장을 나가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가 되어 돈까지 벌어올 그날이 기대되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